예, 김조일입니다. 금일 오늘 시장님과 6차 시정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BC 사업 관련 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걷고 싶은 도시국, 거도국에 대한 행정, 조직 개편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시정 질의에 대한 좀 불타는 공방을 저도 기대하고 시민들도 기대를 했을 텐데 의회에서 시장님이 올랐던 8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동력은 꺾였다고 보여지지만 시장님의 저는 성향으로 볼 때는 워낙 또 의지가 강하시고 한 번 한다면 또 하시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일 물론 이제 의회에서는 예산은 삭감됐지만 향후 아마 본 예산 또 예산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UBC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절성이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이 사업에 대한 서로의 찬반의 논쟁을 갖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규모 사업, 긴 시간의 사업을 갖는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두 가지를 꼭 고려를 하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그 안전적인 속도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찬반 논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UBC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역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하나씩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23년 1월 5일 날 당초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가 됐죠? 작년도에? 작년이요? 작년이요. 예. 작년 아니고 올해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고가 잘못 들어온 건가요? 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저희가 올해 그럼 정정해서 2023년도 2024년도 1월 5일 날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시점에 파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정부 역앞에 대해서 본격적인 스터디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면서 국토부의 동향을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때 국토부도 역시 공간 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 역의 이 개발 사업이 국토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올해 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계획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도에 이미 국토부에서 공간 혁신에 대한 방안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뒤늦게 1년 후에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6일 날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제출을 했죠. 연초에 시장님이 그 근린공원의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맞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 2023년 7월 3일 날 그 경기도를 통해서 후보지가 선정됐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시민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지정으로 그러니까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후보지인데 이거를 지금 지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지금 시민분들 계세요. 후보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그런 절차를 거쳐갑니다. 네. 일단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획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최종 목적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뉘앙스나 이제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됐다라고 하면 확정된 걸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후보지라는 거는 또 검토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개발 계획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의정부역을 공간혁신 후보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확인 검증을 거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실제로 16개 사업 대상주 중에서 의정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장님의 개인적 생각으로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의 후보지 중에 그 의정부만이 그 미군 반영 공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후에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하나씩 네, 집어넣어서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한번 것 같습니다.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경기도에서 이제 그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으로 그 후보지로 선정됐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님께서 7월 17일 날 시장 정례 기자회견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년에 이제 사업 구상을 진행을 했던 바인데 한번 하면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UBC 사업이 시장님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남측,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상으로 남측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한 60층이 되는 거죠? 아직 남측- 그 위치는 정하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않았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아래가 맞는 네네. 것 같은데. 위축으로 할지 아래축으로 할지 그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가용 토지의 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지 저렇게 쉽게 어느 위치를 탁탁 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에 지금 당초 계획서로 볼 때는 남측을 지금 60층 건물로 그리고 북측을 24층 건물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저도 이제 계획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세요. 그 좌측에 지금 신세계백화점의 폭이 98m입니다. 그런데 자 시장님께서 방금 저 어느 쪽에다 북측에다 둘 건지 남측에 둘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제가 당초 계획대로 보면 남측에 60층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그 답변을 하시면서 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좌측을 보면은 하면 그 남측에 왼쪽 신세계백화점의 지금 폭이 98m, 그럼 100m거든요. 근데 우측에 지금 그 남측 총 면적이 이 사업하는 UBC에 사업하는 총 면적이 29만 6,300m인데 그 60층에 들어가는 건물 면적이 17만 8,000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의 문제거든요. 신세계 지금 폭이 98m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 저기다 6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까지도 확장을 시켜야 되고 일부 주택가도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더 증액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날카롭게 피해 가셨나요? 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해지고 다만 기술적으로 그 폭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표할 때는 국내 유명한 굴지의 건축회사 그리고 투자회사랑 같이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스터디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제가 그때 7월 17일 날 발표한 그 그림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사, 저는 나중에 저희가 더 상세하게 시민들께 설명할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뮬레이션 많이 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즉흥적인 발표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시뮬레이션 발표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 경기도 연구원에서 이번 간담회 하면서도 발표됐던 그 당초 계획이 남측 위에다가 6층 건물을 짓는다는 그 계획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할 때 사업성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단순히 따져봐야 그냥 됩니다. 그 조감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요, 시장님? 네, 어느 부분나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라고 보면 되는 그게 건가요? 60층이 될지 65층이 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개념도 성격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의정부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 개념이 아직도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하고 하니까 새로운 의정부의 이미지, 다시 말해서 랜드마크 성격은 가짜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의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층 건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일단은 뭐 일부 시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시장님께서 네, 그 부분은 폭에 대한 감사합니다.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했구나. 예, 점검을 해주시고 다행이라고 하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 차후에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엄청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일본에 이런 공간혁신 사업으로 아주 모범적인 경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치노미야시인데 우치노미야 시장이 이것을 완성을 해놓고 무엇이 힘들었냐고 할 때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번을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장기간에 걸치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금방 지적해 주는 것처럼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는 이게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투명하게 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계속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시장님의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층에 이제 호텔, 컨벤션, 그리고 ICT 기반의 항공 모빌리티 공간, 그리고 사무실 뭐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데 ICT 기반의 항공 모빌리티 공간이라는 게 시장님 뭡니까? UAM을 고려한 것입니다. 어반 오토 모빌리티인데요. 그러니까 그 요즘 우리 2025년부터 김포공항부터 여의도까지 그 항공에 그 6명 정도를 태우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빨리 가도 8년이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2030년이 넘었을 때 그 시점에는 분명 도시의 경쟁력은 빠른 접근, 그것도 항공을 통해서 큰 항공기가 아니고 그 경쟁력을 갖지 않는 도시는 분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디에 앉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명확합니다. 큰 건물 상층부에 앉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상층부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공간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 60층 상층부에다가 옥상에다가 그러니까 드론 택시를 올린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뭐 ICT라는 게 이제 스타일입니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뭐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60층 상부에다가 드론 택시를 이제 올려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알겠습니다. 공간이 시장님. 필수입니다. 그거는 필수로 요구될 겁니다. 그리고 24층은 주택, 청년 주택 임대를 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데 여기까지가 아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UBC 사업 개발의 총 사업인 겁니다. 60층과 24층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그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볼까요? 시장님 아까 그 항공 그 조감도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시장님 그 어느 부분이 지금 올라가든 간에 시장님 한번 그 조감도 사진 보세요. 보면은 지금 그 역전근류공원을 주변으로 주택가가 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 북측에다가 뭐 60층 건물을 집어넣든 남측에다 6층 건물을 집어넣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교통 혼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좀 하나라.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가 서게 되면 주민분들의 일조권 침해는 당연 예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질의는 뭐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역 일대에 현재 49층짜리 건물 다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니까 3층짜리까지만 상업이고 다 아파트가 7개 단지가 이미 착공을 들어갔거나 준공이 됐거나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동이 20개 동이나 됩니다. 이 의정부역 앞에 도시혁신 공간에는 업무용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되는데요. 4년 후면 GTX-C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광역 환승센터가 GTX-C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의정부 시내에 있는 교통 혼잡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전부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 입체화시켜서 흐름을 바꿔놓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 하나가 바로 교통에 대한 대비일 것입니다. 교통의 혼잡의 문제라든지 교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대책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점검해 가면서 가느라고 8년짜리 사업이 5년에 걸쳐서 인허가가 되는 것이고요. 건설은 착공은 되고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때 정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뭐 그거는 시장님의 이제 긍정적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GT의 그 의정부역에 직태에서 신호선의 환승센터도 이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만약 60층짜리 건물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교통의 혼잡은 좀 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교통부담금에 대한 분담금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는 이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그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16개 구역 한번 보시죠. 어떤 후보지가 있는지 한번 후보지 보실까요? 지금 세 꼭지가 됩니다. 도시혁신구역, 요번에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들어갔죠. 총 6개 도시혁신구역 중에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그래서 세 꼭지로 이제 국토부에서 16개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요번에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역, 양주 덕정역, 강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정근린공원, 그렇게 6개 역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미군만한 공여지라는 거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후에 좀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 독산공원 부대, 독산공군 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그다음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 공제, 상주시 시청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 캠퍼스, 입체 복합구역은요, 부산시 금사 산업 혁신 플랫폼, 대전시 반성역 환승 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 터미널, 통영시 신안 조선소. 제가 이걸 끝까지 하나씩 말씀드린 게 뭐냐면, 16개 후보지 중에 미군 반환 공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의정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유지거나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뭐 학교 부지라든가 아니면 폐업된 공장 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서 당초 목적대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부를 뺀 15개의 구역은 충분히 이 개발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정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부지를 굳이 복잡하게 2동, 60층짜리, 24층짜리를 건물 2동을 지면서 이 부분을, 그것도 컴플렉스라는 말을 짓기는 좀 무색하지 않을까요? 저는 시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미군 반환 공여지였던 것이 왜 개발에 장애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에 대한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그 검토가 좀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검토를 못했는지 한번 찍어주시죠.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뭘 검토를 못했는지 찍어주시죠. 예, 그걸 좀 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씩 모니터링 그렇게 하셨을 때도 말씀을 안 하셨나요?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고, 아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이 이제 알면서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아니요, 걸로 알겠지만. 찍어주세요. 예. 저도 알고 싶어요. 뭐가 문제가 예, 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 요번에 캠프 홀링 워터를 그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공원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지 매입 비용이랑 공원 조성 비용. 글쎄요, 대략 한 500억쯤 들어가지 500억 않았을까. 들었죠. 그러면 토지 매입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까? 글쎄요, 뭐 한 460억 정도 내외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대략 뭐 기본 인프라 만드는데 한 40억, 50억 정도면 충분할 테니까요. 그래서 대략 460억이 들어갔는데 국유지가 한 320억 정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 예산이 138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답변서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좀 더 검토가, 이래서 시장께서 그러니까 서두에 이런 말씀하셨나?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좀 더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참 저는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이게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콕콕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시유지니까 당연히 시유지 재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든 다른 건물을 짓던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건 이거 미군 반환 공여지라는 것 자체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그 공특법에 의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국비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거죠, 시장님? 당연하죠. 예, 그렇죠. 당연한 그러면 거지. 이 만약에 용도를 변경하게 된다면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국방부의 동의는 우리가 땅을 받을 때 특약으로 10년 동안은 당초 받았던 용도로 지켜간다라고는 특약입니다. 북쪽에 있는 땅은 2012년에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에 이제 별도 동의가 필요 없고요. 변경해서 쓰는데, 남쪽 땅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3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용도를 바꿔 쓰는데 국방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행안부하고의 발전 공약에 그것을 공원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받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받아야지만 토지 가격의 70%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땅을 싸게 받으라고 공원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든지, 또 하나는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토지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의정부시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민간한테 그대로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발전 계획을 가지고 서로 실랑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가 도시공사의 현물 출자 형태로 해서 도시공사에 돈이 간다는 얘기는 시의 지배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ABC 시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전체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저절로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시비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시장님 말씀으로 들으면요, 다 일사천리예요. 모든 게 다 잘 돼. 그냥 1 더하기 2에서 2 더하기 3인데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좀 문제 말씀을 삼는다는 것이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만 개발 사업 한번 해보셨습니까? 개발 사업이요. 네. 시장님 하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많이 다뤄봤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우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는 한 20분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8억 예산 삭감에 대한 살살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그 시정질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20분 동안 충분히 제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기세가 등등하신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문제점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이제 뭐 다 되고 행안부 되는데, 제가 이제 행안부 쪽이랑 확인해봤어요. 행안부 쪽에서는 일단은 사전 변경 승인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제 말은 그런 어떤 뉘앙스의 입장을 제가 들었고요. 국토부에서는 정해진 바 없다. 정해진 바 없다. 제가 얘기했어요. 미군 반환 공여지를 이렇게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된 16개 중에 지정된 것이 과연 맞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도 이 발을 뺐어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이것 지금 거의 1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요, 시장님. 경기도에서 발전 종합개인 변경 승인을 도지사가 승인을 해줬습니까? 승인한 요청 건수가 있어요? 행안부로 하겠다고? 아마도 그러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장님 경기도도 중요한 얘기들이 남아가지고요. 의견이었는데 짧게 좀 행안부에서는 안 답변해 했습니다. 주시면. 왜냐하면 예. 국가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이 됐을 때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이렇게 의견 제시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너무 지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시간이 지금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40분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하고 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한 행안부의 승인권이 지금 있는데, 그 승인권 전에 경기도에서 과연 경기도지사가 사전 승인에 대한 승인 요청을 과연 행안부에도 올려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미주케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전 근린 공원에다가 2동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이라 본다면 김동연 도지사도 충분히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향후에는 모니터링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던 변경 발전종합계획 승인 요청권을 올해 김동근 시장님의 이 UBC 사업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승인해 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정부 역앞에 도시혁신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출발점은 공원이 지금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지만 남쪽은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켜서 연결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스터디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지금 근린공원을 없앤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근린공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기능을 더 일반 시민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걸 만드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주요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후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님, 충분히요. 왜냐하면은 시장님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건너야 할 지금 산 넘어 산인 거죠. 일단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그 발전 종합 계획을 행안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건수를 그 승인 요청권에 대한 그 산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안부 입장에서도 그 용도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국비가 321억 그리고 국비 그 시비가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지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역전 근린 공원을 용도를 변경해서 근린 생활 시설로 다시 바꿔줘야겠다. 그 중에 아까 국방부는 들어가지 않다고 하지만 국방부도 분명히 그 거기에 대한 그 조건부 매매 그 국방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방부 협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예, 10년이 안 되기 전에는 그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까 뭐 저보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봤냐라고 했는데 뭐 시장님이 그 자신감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60층짜리랑 24층짜리 2동 건물을 지면서 예산 사업 비용을 지금 시장님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물 짓는 것만 1조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조 3천억인데 이 3천억에 대한 사업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의정부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을 시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1조 3천억에 대한 부분을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SPC 특수 목적 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PF를 통해서 그 투자금 모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예,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제가 아까 말씀이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요건이 안정적인 속도 관리라고 했는데요. 안정적인 속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그리고 도와 상급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얼만큼 원활하게 되느냐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우리 공적인 자본으로 전체 책임져서 하는 것. 두 번째는 민간의 PF 방식으로 하는 것. 세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리치 방식입니다. 저희가 볼 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적인 우리 재원을 1조를 투자해서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정부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1조 투자를 합니까? 두 번째, 민간의 PF로 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성 최대한 들어가고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공익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리치 방식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거기 8,200평이 그 땅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하고 도시공사가 땅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분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 출자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무슨 돈이 있어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돈만 많으면 이런 일 못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BTL 방식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는 BTL은 저 민간 PF 방식에도 BTL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치 방식도 리치 나올 수가 다 그러니까 있는 BTO 것입니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효율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님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잠깐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저보러 추진하라고 하면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시장님.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 조인트 출자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예, 겁니다. 의장님, 지금 질의할 때 좀 시장님이 중간에 하는 부분은 좀 제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의 준 뉘앙스 지금 제가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 정말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니까 갑자기 버퍼링이 상당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TO 방식이 아직은 좀 구분해야 돼. 근데 아니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질문 내용이 포인트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BTO라는 게 뭡니까? 저 제가 가지고 좀 더- 옮긴다는 거 좀더 아니겠습니까? 디테일하게 질문 못한 다 제 잘못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질문을 민간 투자 정확하게 해야지 방식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민간 하죠. 투자 방식으로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성을 갖고 있을지도 저는 일단 의문점이고요.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한 PF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1조 3천억을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상당히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민간 투자 사업자가 들어가려면 대형 이제 건설업자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근데 대형 건설업자가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는 BTO 방식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리스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가 운영하는 방식을 갈 건지라는 그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의정부 씨가 가져왔을 때 이거 재정적인 부담, 사업 수익성이 떨어졌을 때 재정적인 부담인데 일단 그거는 일단 여기 뒤로 밀어두고요. 시장님, 제가 그러면은 요거 시장님께서 얄짤하게 했던 불문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예측 수익 기대성을 1조 5천억 그리고 부가가치가 5,955억 그리고 만 명의 취업에 그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산출 근거를 통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럼요. 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이 계산기를 그렇죠. 두드려봐. 근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 저희가 겁니까? 그 숫자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투자 전문 회사를 통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런 숫자를 그러니까 나오겠습니까? 시장님과는 제가 이제 6차 시장 질의를 하니까 참 너무 재밌는데요. 시장님, 아까 스터디를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냐고요? 1조 3천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예측 수입 기대성 1조 5천억이 그러니까 이 두 동짜리, 그러니까 60층짜리랑 24층이에요. 그러면 컨벤션, 호텔, 그 다음에 아까 뭐 옥상에다가 드론 택시, 사무실 대부분이 임대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임대 사업을 가지고 과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1조 5천억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나오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24층짜리 건물이요? 청년 임대 사업 가지고 얼마나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1조 3천억에 대한 60층짜리 24층 건물 두 동짜리 지어가지고 어떻게 1조 5천억의 기대 예측 수익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저에게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한 3군데 정도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편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한편 또 우려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 건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의정부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 요인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경쟁 상대가 되는 창동이나 강남에 쏠려갈 가능성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별성을 갖는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만 되면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대장님, 일단 시간이 결국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직감으로 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답변은 어떻든 산출근거는 나오진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 서면으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그러니까 시장님이 좋아하는 서면으로 게 드릴게요. 또 서면으로. 또 나오셨네. 제가 이 자리에서 서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설명합니까? 주시고요. 궁금한 저는 정말 이거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 UBC 사업 있잖아요, 시장님. 최초 제안을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얻어낸 건데요. 당초는 거기에 그 공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입체화시켜서 공원 활용도를 높일까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스터디였습니다. 스터디를 해가서 하다 보니까 입체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남쪽 북쪽에 있는 공원에 가운데 도로가 뚫려 있어서 연결하는 방법은 입체화시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4년 후에 GTX-C 노선이 됐을 때 광역 환승센터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하로 연결해서. 그랬을 때 들어가는 돈이 추산을 해보면 수천억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가 조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스터디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여기에 의정부시가 지금 제일 큰 약점은 거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가 더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라고 하지만 현실은 생활 인구가 거주 인구의 9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중심 도시입니까? 의정부에 그나마 경쟁력 있는 땅인 의정부역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랑 우리 공무원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결국 찾아낸 해법이 그런 방법으로 해법을 알겠습니다. 찾았고 투자회사 그리고 건설회사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자신이 김동근 있으니까 되는 시장님 겁니다.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 해유규칙 제66조 2에 의하여 제4항에 따라 1문 1답 경우 의원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곧 초과될 것 같으니까 1분 답변을 김지우 의원께서 하신 후에 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이어서 시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특성을 제가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분리할 때는 말이 빨라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어필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일 때는 템포가 좀 빨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눈에 들어오니까요.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과연 그러면 수익자 분명히 누군가는 이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60층짜리랑 24층의 건물 2동짜리 UBC 사업을 짓겠다는 부분이 누군가 제안자가 시장님한테 접근한 게 아닌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스터디를 통해서 그 하나의 어떤 도출된 결과라고 하니까 제일 바람이 투자자가 좀 사전에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알겠습니다. 먼저 예, 제안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요, 지금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제발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 두 번째는 일반 민간인들, SPC를 통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싶어도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BTO 방식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전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거를 만약에 시가 다시 가져오게 됐을 때, 뭐 도시공사 가져왔을 때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손실률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한 30분, 35분 동안 계속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정말 좋은 그 청사진 그림은 그려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의정부의 현실,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60층짜리 24층 건물을 지어서 시가 인수를 받아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프로젝트 못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건물 중에 상당 부분은 민간이 투자한 것에 맞게 소유권이 민간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 계획 때문에 경전처리라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UBC에 또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5년 동안 철저하게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2002년에 우리가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거를 사업하게 야심차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00m의 163층의 세계 최고의 그 높이의 건물을 상암동에다가 DMC의 건물을 지어보자라고 했지만 최근 4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만 8,300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는 결국은 방향을 선회했죠. 결국은 이 사업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 상암동 DNC 랜드마크 사업은 거의 지금 서울시는 포기 수순으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새 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지금 랜드마크 사업 참 좋죠. 근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0층과 24층의 2동짜리 건물을 짓고 어떤 의정부시의 경제적 수익,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갖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단편적인 행정적인 구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장님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한번 추가 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님 걷고 싶은 도시국에 대한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국 그 조직 개편과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으면 좀 시장님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제한돼가지고요. 지금 걷고 싶은 도시국이에요. 도시 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시장님, 정말 시장님의 행정에 달려하는데 이 과가 색깔이 맞습니까? 결이요? 도로과가 들어가고 하천과가 들어가고 녹지산림과가 들어가고, 저는 누가 봐도 그 과에 대한 업무 분장이 한 결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이 국악에 있는 겉도국에 있는 그 과에 있는 주무관들, 팀장들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모든 게 이 국에 걷는 거에만 다
그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천은 하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도로는 도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원은 공원의 역할이 있는데 모든 가가 다 걷는 거에 다 매몰이 돼요. 이게 맞는 조직 개편이 되는 건가요? 매우 맞는 겁니다. 저게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걷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죠. 보행 환경이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쾌적한 자연환경이 돼야 되고요. 편리한 대중교통 필수입니다. 거기에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갖추지 못하면 걷고 싶은 도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지껏 우리 행정조직은 전부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한쪽의 기능을 가지고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특성이 다른 것들을 모아서 목적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직만을 본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바뀌어가는 거, 다른 기관들, 특히 민간에서 바뀌어가는 것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목적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그 각 과에 저는 이제 시장님 말씀을 보면서 후반부에 좀 기대를 했는데 앞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그 한 과로 한 곳으로 뭉친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각 과는 각 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천은 하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원은 공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걷는 것만 역할을 갖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아스건 포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춘의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내 UBC 사업으로 공원 내 시민분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고 향후 UBC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의정부시가 부담할 재정적 손실, 민간 투자를 빙자한 민간 분양 투기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종식시키고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역전근린공원이 관리 조성되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아울러 걷고 싶은 도시국에 통일되지 않은 각 과의 업무는 오롯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에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걷고 싶은 도시국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재편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의 제6차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과 김동건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